이번 시간에는 4.2 Correlation Coefficien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rrelation Coefficient는 상관계수라고 번역을 하겠죠. 자, 그래서 x1하고 x2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3라는 함수를 어떻게 잡았냐면 x1에서 mu1, 즉 x1에 대한 평균을 빼고 x2에서 mu2, x2에 대한 평균을 뺀 함수를 이제 u3라고 잡고 이 xi에 대한 기대값이 mui일 때 이 u3에 대한 expected value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그마 1, 2라고 쓰면서 covariance of x1, x2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covariance of x1 and x2다. x1하고 x2에 대한 covarianc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공분산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1하고 x2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했을 때 이제 둘 다 포지티브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를 시그마 1 각각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서로 나눈 값, 이 나눈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x1하고 x2에 대한 상관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여기서 살펴보면 조금 직관적인 개념을 보면 이 뭐 좌표 평면에서 뭐 x1이 있을 거고 x2가 있는데 뭐 어떤 이제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mu1, mu2가 있다고 보면 만약에 이 분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면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 위의 점들은 플러스의 형태겠죠. 그러니까 x1 마이너스의 mu1도 플러스고 x2 마이너스 mu2도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오는 점들은 x1 마이너스 mu1, x2 마이너스 mu2가 전부 다 마이너스겠죠. 결국 두 개 곱하면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분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코베리언스가 양으로 나와서 correlation coefficient가 양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반대로 좌표 평면에서 분포가 이런 식으로 평균이 주어져 있으면 이 점이 mu1, mu2일 때 이런 점들은 이제 x1 mu1은 여기가 x1 여기가 x2면 x1 mu1은 마이너스일 거고 x2 mu2는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는 반대로 이제 요 오른쪽 밑은 이제 x1 mu1은 플러스고 x2 mu2가 마이너스겠죠. 여튼 이 부분들은 이제 곱한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가 음수가 나와서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가 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으면 음의 상관관계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개를 조금 해보면 이제 코베리언스가 우리가 지금 코베리언스는 기대값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 x1, x2, 마이너스 mu1, x2, 마이너스 mu2, x1, 플러스 mu1, mu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메이션을 걸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x1, x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상수는 나올 거니까 x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mu2에 x1이 될 거고요. 뒤에는 상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살펴볼게. 이 부분은 우리가 x2에 대한 민이 되니까 mu2가 될 거고 이거는 mu1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expected value of x1, x2가 될 거고 마이너스 mu1, mu2 플러스 마이너스 mu1, mu2 플러스 mu1, mu2가 돼서 하나 소거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x1, x2에 마이너스 mu1, mu2 즉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즉 이걸 다른 식으로 쓰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여튼 로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냐면 로우는 시그마 1, 시그마 2 분의 코베리언스 of x1, x2 즉 이걸 바꿔서 쓰면 시그마 1, 시그마 2 분의 expected value of x1, x2 마이너스 뮤1, 뮤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당하게 전개해서 바꾸면은 우리가 이걸 이끌 수 있겠죠. 분모분 양변에 이제 시그마 1, 시그마 2를 곱하고 뮤1, 뮤2를 이제 더하면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x1, x2에 대한 기대값은 뮤1, 뮤2 플러스 로우의 시그마 1, 시그마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게 인디펜던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y1하고 y2가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코베리언스가 우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이제 위에서는 x1, x2 전개했듯이 여기서는 x1 자리에 x, y1, x2 자리에 y를 넣으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될 거고요. 만약에 독립이면 이 파트, 앞에 파트가 이 부분이 이걸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각각은 뮤1, 뮤2, 뮤x 앞에 거는 x에 대한 평균, 뒤에 거는 y에 대한 평균이니까 뮤x, 뮤y로 바뀌고 서로 빼서 0이 돼서 코베리언스가 0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이 되는 우리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독립이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때문에 코베리언스가 0이 되는 거라서. 자, 반대로 그러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이다, 코베리언스가 0이면 두 개가 독립이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P면 Q이다. 이게 성립하면 Q면 P냐? 역은 성립하는지 이제 궁금하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이그젬플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 내려오는 과정이 왜 그런지 조금 살펴보면 굳이 이 부분을 풀어서 쓰면 디스크리트 타입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이거는 조인트 프로버빌티 매스 펑션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인디펜던트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마지널로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주어지는 형태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균 뮤x가 될 거고 뒤에 거는 평균 뮤y가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서 유도가 될 거고 이것도 유도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왜 성립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converse is not true인데 이그젬플은 다음과 같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두 개 랜덤 베리어블인데 조인트 프로버빌티 매스 펑션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x를 대칭적으로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x가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y가 이제 0하고 1이 있는데 지금 확률을 제가 뭐 요렇게 잡았죠. 이렇게 V자 형태로 잡았습니다. V자 형태로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에 얼마씩 3분의 1씩 웨이트가 걸리게끔 이제 잡은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진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서 나머지는 이 포인트들은 서로 0이 되게끔 걸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마지널을 우선 구해보면 이제 여기서 마지널은 3분의 1이니까 x에 대한 마지널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y에 대한 마지널은 0일 때는 3분의 1이고 1일 때는 3분의 2가 걸릴 겁니다. 여기 0일 때는 3분의 1, 이 포인트만 걸리고 1일 때는 양쪽에 다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 걸려서 3분의 2가 걸리겠죠. 그래서 x에 대한 평균을 하면 좌우 대칭 형태가 돼서 x의 평균은 0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평균이 0이니까 평균이 0이고 y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이제 0의 3분의 1 하고 이 값은 0의 3분의 1 더하기 1의 3분의 2가 돼서 이제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y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 있는 것만 걸면 되니까 0,0에서 3분의 1이니까 0,0의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의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1의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0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코베리언스가 0이 되는 타입이겠죠. 지금 이 타입이면 코베리언스 자체가 우리가 xy에 대한 기대값 빼기 각각의 기대값이니까 자, 코베리언스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0 빼기 0 곱하기 3분의 2가 되어서 0이 되겠죠. 그러면 로우 값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0이 된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0이 되지만 f1,1에 대한 조인트 프로덕트 매스 펑션은 1,1은 우리가 위에서 보면 이 포인트겠죠. 3분의 1 이 포인트겠죠. 그러면 1,1이 마지널에 두 개 곱으로 나타나느냐 보면 3분의 1 곱하기 x에 대한 마지널은 3분의 1, y에 대한 마지널은 3분의 2라서 곱하면 9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조인트 프로덕트 매스 펑션 오브 매스 펑션의 값은 x가 1이고 y가 1일 때 3분의 1인데 g 오브 1 값은 3분의 1이지만 g 오브 h 오브 1 값은 3분의 2가 되어서 두 개 곱하면 9분의 2가 되어서 3분의 1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조인트 프로덕트 매스 펑션의 값이 마지널 프로덕트 매스 펑션의 곱으로 나타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로우는 0이지만 인디펜던트가 안 되는 이제 카운터 이그젬플이 되는 형태입니다. 뭐 다른 형태로 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확률을 지금 이렇게 대칭해서 잡았지만 뭐 반대로 뭐 요렇게 뭐 이렇게 대칭해서 잡아도 상관없겠죠. 자, 뭐 이렇게 대칭해서 잡아도 상관없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 검은 라인으로 대칭해서 확률을 잡아도 상관없을 거고 뭐 다양한 예제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어떤 걸 만족하냐면 항상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라는 겁니다. 스케치를 해보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함수를 한번 고려해보죠. h of t라는 함수를 고려를 어떻게 하냐면 x 마이너스 mu x t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u y 이것들의 제곱 형태를 보죠. 그러면 이거는 t에 관한 펑션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리니어리티로 쓰면은 하나하나 전개를 해보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y-muy의 전체 제곱. 그래서 이걸 풀어서 쓰면 이 앞에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시그마 x의 스퀘어, x에 대한 베리언스가 되겠죠. 그다음 중간에는 코베리언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그마 아까 시그마 1, 2로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시그마 y의 스퀘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우선 최고차항이 0보다 크니까 베리언스는 0이 안 될 거니까 0보다 크니까 우선 t에 관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게 항상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이었으니까. 그럼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되어지면 안 되고 이런 형태로 위로 떠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d 판별식 값이 4분의 d 값이 이제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가 있어서 4분의 d를 쓰면 코베리언스의 xy의 스퀘어 마이너스 시그마 x의 스퀘어 시그마 y의 스퀘어 값이 non positive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을 그대로 쓰면 이제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나요? 인수분해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이제 각각의 이제 두 개 값보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형태로 전개가 될 거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코베리언스 xy는 절대값을 해서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시그마 x 시그마 y는 음수니까 양수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x 시그마 y가 될 거고 시그마 x 시그마 y 사이에 있겠죠. 그럼 양변에 뭐로 나눠주면 되나요? 시그마 x 시그마 y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하고 로는 1 사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간략하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등호 빠졌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전개를 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4분의 d 값이 음수일 거고 그래서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하냐면 이제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 라인을 볼 건데요. 자, x하고 y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모든 가능한 라인들을 이제 고려를 해볼 겁니다. 평면에서. 근데 어떤 걸 고려하냐면 이 평균을 지나가는 거. 즉 x하고 y가 있는데 어떤 이제 분포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평균 μx, 여기에 평균 μy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지나는 이 포인트를 지나는 모든 라인들을 이제 고려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버티컬 라인은 빼겠죠. 이런 버티컬 라인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 라인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외하고. 자, 그러면 이 라인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분포들이 있겠죠. x, y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분포의 값들이 와서 이것들의 제곱값이 기대값을 k of b라고 나와서 이 k of b가 가장 작게 되는 이 b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b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넣어서 처리를 한 그 라인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서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라인 찾는 거니까 이거 전개하면 또 2차 방정식 형태가 될 거고 좀 전에 이제 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거 증명하는 형태로 보면 그럼 전개를 하면 b 값이 언제일 때 미니마이제이션 되는지 찾을 수가 있겠죠. 앞에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k of b를 전개를 해보면 지금 앞에서 거하고 똑같이 전개가 되겠죠. 전개를 하면 k of b는 여기는 바로 쓰겠습니다. x에 대한 베리언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b에 코베리언스가 나오니까 여기 부분을 코베리언스로 바로 쓰겠습니다. 플러스 여기는 y에 대한 베리언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래로 볼록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 어떻게 쓰냐면 한번 미분해서 0인 거 처리하면 되겠죠. 2 시그마 x 스퀘어 b에 마이너스 2의 코베리언스 xy 이게 0이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b는 시그마 x 분의
제곱분의 코베리언스 xy가 되겠죠. 자, 시그마 x의 스퀘어분의 코베리언스인데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쓰면 로우에다가 시그마 x, 시그마 y로 쓰면 되겠죠. 왜냐면 로우는 시그마 x, 시그마 y 분의 코베리언스 xy가 되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되니까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럼 약분을 하면 시그마 x 분의 로우에다가 시그마 y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기울기 자리에 이게 들어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에 여기 했듯이 한번 미분해서 이걸 넣을 거고요. 이 포인트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 자, 그 자리에 b 자리에 그대로 들어오면, 그리고 뮤 y, y에 대한 평균을 우변으로 넘기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이제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 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3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